네, 핫 이슈, 핫 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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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벚꽃축제는 누구와 함께 가실 예정이세요? 회사 동기들과. 회사 동기들과. 짠해집니다. 예. 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역시나 회사 동료들과 벚꽃축제. 네, 꽃축제를 꼭 가야 하나요? 네, 슬프네요. 그래요.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적성 검사 특집인 것 같습니다. LG그룹, 현대자동차, SK그룹의 인적성 검사 대비법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LG그룹 인적성 검사 대비법. 상반기 공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LG그룹은 다른 그룹과 좀 다르게 2000년부터 그룹 공채가 아닌 계열사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입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개 계열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더 좋은 점은 인적성 검사는 한 번만 치르면 된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계열사별로 전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아도 계열사별로 합격, 불합격 기준이 다른데요. 그래도 이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돼서 기간 내에 또 다른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인적성 검사를 또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부담이 덜하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적성검사에 한자 한국사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삼성은 사트, 뭐 현대자동차는 HMAT 이런 것처럼 LG그룹도 이름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네. LG는 LG웨이라고 해서 임직원들의 뭐 태도나 가치관 등을 이제 기본 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LG웨이 P테스트라고 합니다. LG웨이 P테스트. 네, 그래서 오는 4월 18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4월 18일 토요일. 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적성평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역이 어떻게 나뉘죠? 네, 크게 인성검사, 적성검사, 그리고 관련 직무에 따라서 추가 직무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적성검사는 언어 이해, 언어 추리, 그리고 인문 역량, 그리고 수리력으로 나눠지는데요. 인문 역량은 여기서 한자, 한국사를 말하고요. 수리력 부분에서는 뭐 수열 추리, 자료 해석, 응용 계산,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능력, 뭐 이런 걸 평가하게 되고요. 총 125문항이고 14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언제나 인적성 검사 보면 시간이 참 부족해서 많이 못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사 한자 부문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네,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뭐 시중에 문제집도 있고 뭐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LG 커리어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 예시 문제를 보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뭐 주요 사건이나 인물을 묻는 문제라던가 문화유산 사진을 이제 제시를 하고 적절한 설명을 선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과거의 특정 사건을 이제 현대적으로 뭐 과거 사건이 있었는데 신입사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뭐 또 서양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결합해서 내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LG 웨이핏 테스트 중에서 이제 인성 검사는 또 따로 진행이 되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인성 검사는 대부분 이제 부담을 좀 안 가지시긴 하는데 문항수가 꽤 많아서 문항수가 이번에는 342문항이고요. 50분 동안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이 LG웨이에 맞는 개인별 역량과 직업 성격적인 적합도 확인을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웨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LG그룹의 이제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LG그룹이 이제 인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스펙에는 실무에 강한 인재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때는 뭐 공인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수상 경력, 인턴, 봉사활동, 그러니까 스펙과 관련된 항목을 이력서에서 받지 않고 있고요. 또 뭐 주민등록번호나 사진,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왔던 그런 개인정보란도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LG웨이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간단히 이제 뭐 LG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뭐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배양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LG웨이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재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LG 웨이핏 테스트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를 실제로 만나보셨잖아요, 취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잘 본대요. 네, 네, 뭐 정답이라고 정해진 건 네,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인사 담당자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평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LG화학 인사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도입된 한자 한국사의 경우에는 LG채용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요. 평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시간 조절하는 건 이게 진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주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유형을 미리 알고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인적성 검사가 최종 서류 전형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임하라고 LG전자 인사 담당자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은 하지만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비상일 것 같습니다. LG그룹 인적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LG 레이피드 테스트 4월 18일 토요일 펼쳐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 이슈 현대자동차 HMAT 대비법이죠. 현대자동차는 언제 이 인적성 검사 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1일. 네, 토요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군요. 네, 예. 네. 상반기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올해? 그 현대차가 얼마 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네.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신입사원을 540명, 인턴을 250명 정도를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예요. 또 굉장히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제 모비스도 신입과 인턴을 각각 150명이랑 30명을 이번 상반기에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최종 이제 합격 인원이 될 테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인적성 검사 HMAT를 보게 되는데 현대차 직무적성 검사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그러니까 HMAT도 이제 다른 뭐 시험이랑 좀 비슷하게 영역이 5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제 110문항이고 이제 이거를 푸는데 140분의 시간을 주죠. 네. 그래서 이제 영역을 살펴보면 뭐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그리고 공간 지각까지 있는데 이 공간 지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좀 도시계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가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뭐 문항이나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비슷하다고 취업준비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역만 봐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진행이 됩니다. HMAT. 그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취재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네, 제가 작년 아침 일찍 다녀왔던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주말을 반납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취재하셨군요. 하루 종일.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랑 뭐 부산, 전주, 광주 이렇게 5개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좀 채용 규모가 하반기보다는 좀 줄어든 만큼 서울, 부산, 전주 3곳에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입시 시각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 좀 빠른데 이제 7시 40분까지 입시를 해야 하니까 뭐 적어도 7시나 7시 반까지는 이제 가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8시 35분까지 뭐 출석 체크나 뭐 유의사항 같은 거를 안내를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8시 35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10시 20분부터 35분까지 좀 휴식 시간이 조금 주어지고요. 이제 바로 시험이 재개돼 1시에 끝나는데요. 이제 현대차만은 좀 이번에 역사 에세이를 항상 실시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오후 한 2, 3시경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물이랑 떡을 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중간에 뭐 식사 시간은 없네요. 네. 1시까지 그냥 풀로 시험을 네. 치르는군요. 아침 꼭 챙겨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나요? 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영역 그대로예요. 뭐 언어희애 이런 5가지 영역이 있고 여기에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작년까지 정기공채에만 실시했던 역사 에세이를 이제 상시 채용에도 평가를 한다는 것, 그 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역사 에세이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점 네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또 주의점, 주의 사항도 취재해 오셨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계열사가 작년부터 이제 같은 날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이제 뭐 계열사 각각 시험을 치러서 좀 중복 지원도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류 전형이 없어서 이제 그 인적성의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서류 전형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쟁률도 좀 치열하고 이제 HMAT의 점수도 상향 평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시간이 좀 빨라요. 그래서 네. 전날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쉽지만 또 어려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HMAT의 합격 노하우 어떻게 될까요?
네, 그 HMAT는 좀 문항당의 소요 시간이 좀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 암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이해력이나 추리력을 요구하는 좀 심층적인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HMAT는 단순 어휘나 뭐 수리력 같이 그러니까 중등 수학 정도의 그런 문제를 요구하는 문항이 많이 없어요. 이제 대신에 언어에도 독해, 뭐 수리에도 표랑 관련된 자료 해석 같이 정보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층적인 문항이 전체 40%를 차지해요. 그런 만큼 이런 좀 심화 있고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역사 에세이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어떤 항목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역사 에세이가 작년 2013년 하반기 때 처음 도입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그 1년이 좀 넘는 사이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도입됐던 2013년 하반기에는 뭐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의 업적을 쓰라는 식으로 좀 비교적 단순하게 물었다면 이제 2014년 하반기죠. 1년 뒤에는 뭐 몽골과 로마의 발전 이유와 현대차가 이제 그 두 제국에서 배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점을 쓰라고 좀 훨씬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죠. 네. 네,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에세이를 출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 앞서 질문을 통해서도 네.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가 이렇게 역사 에세이를 도입한 이유가 사실 그 시장 경쟁력이랑 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대차 내부에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제조 국가 있잖아요.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곳은 그 직원들의 역사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네. 그에 비해 현대차 직원들은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 바이어들에게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나 뭐 가격 경쟁력만 어필해서는 이제 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은행권들이 그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하니까 뭐 신입 행원들한테 인문학적 역량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도 이런 분위기가 좀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좀 심층적이고 교양 있는 뭐 역사 의식이 있는 그런 지원자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 검사만 따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적성 검사가 끝나고 이제 실시가 되죠. 네.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역량을 여러 문제에 걸쳐서 좀 묻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정직성이라는 뭐 인재사항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제 1번에서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물었을 때 예, 아니오를 답해요. 그리고 또 바로 2번에서 나는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질문을 내는 거죠. 뻥칠 수가 없겠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의도를 해서 이제 출제를 한 건데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거짓말을 쳐서 이제 1번, 2번 답에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인성검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근데 또 단 기업의 인재상이 자신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 근데 너무 입사는 하고 싶다. 하면 그 전날 뭐 세뇌를 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인재다라는 식으로 최면을 걸어서 좀 푸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복잡한 심리 싸움이 되면 또 이제 거짓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자, 아무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HMAT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끝으로 유용한 팁 하나 전해 주실까요? 네,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영역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길이나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자칫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짧은 문제를 뭐 여러 번 풀다기보다는 한 개라도 좀 심도 있는 문제를 굉장히 사고를 열심히 해서 좀 끈기 있게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직무적성검사 HMA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시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역시나 인적성 검사고요. 이번엔 SK그룹입니다. SK는 SKCT라고 진행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SK 서류 합격자는 14일 날 발표가 되고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놀라운 사실 뭐죠? 다 놀라셔야 됩니다. 네. SK그룹이 우리 국내 기업 최초로 1978년도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 기업을
감사합니다. 원조군요, 원조. SK가 그렇습니다. 원조. 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좀 해왔는데요. 2013년부터는 이제 일자라는 사람이 어떤지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SKCT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방식이 이제 총 3가지로 나뉘죠. 네, 그렇습니다. 실행 역량 평가, 인지 역량 평가, 그리고 심층 역량 평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실행 역량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실행 역량 평가는 쉽게 말해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뭐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 대안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목표를 모색을 하고 목표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평가하는 30개 문항이 20분 동안 풀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30개 문항을 20분 동안 실행 역량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 역량 평가, 이거는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한 평가죠? 네, 인지 역량 평가는 이제 필요한 사고 능력, 그러니까 일하는데 필요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어로 구성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파악해내는 것을 이제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뭐 수, 도형 등으로 구성된 자료를 활용해서 수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75분간 60문항에 걸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출문제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지 역량 평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층 역량 평가입니다. 이건 또 얼마나 심층적으로 보는 평가입니까? 심층 역량 평가는 좀 쉽게 이해하시기를 인성검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SK의 일자라는 인재라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성격이나 가치 그리고 태도를 측정하는 유형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총 360문항이고요. 50분간 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SKCT, SK 종합역량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서류 합격자가 이제 다음 주죠. 14일 발표가 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6일 SKCT가 실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나 이 3가지 평가 너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인사 담당자 만나보셨죠? 네, 일단 SK 하이닉스 인사 담당자분이 인적성 통해서 3배수 정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적성 교재랑 완전히 동일한 유형은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K도 역시 역사 문항을 빼놓지 않고 출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자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간 총 10문항을 풀게 되는데 사실 SK 그 역사 문항도 LG 문항과 비슷하게 객관식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LG나 SK나 뭐 비슷한 한국어 능력 시험 그걸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푸는 데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을 살펴보는 게 가장 또 큰 도움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인적성 검사, 각 기업별 인적성 검사 외에도 뭐 이번 주에 사트도 펼쳐지고요. 많이들 예전에 참 고3 시절로 돌아가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두 분 전해 듣고 오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도희 기자님.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저도 이제 취업준비생 시절을 겪었지만 또 이제 인적성 시험이라서 또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뭐 제2의 수능이라는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좀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은진 기자님도요. 네, 저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저는 이제 계열이 다르다 보니까 인적성 검사에 직접 응시를 해본 경험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뭐 어때?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제2의 수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부담은 어느 정도 갖고 진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푸시면 그래도 그 간절함이 조금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 환경 캠퍼스 잡앤조이 사이트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들러주시면은 보다 다양한 취업 정보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려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고해 주신 환경 캠퍼스 잡앤조이의 이도희 기자, 김은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